또 장모일이야? 귀찮게 좀 하지 마. 친정엄마가 새벽에 쓰러지셨다는 말에 39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뱉은 냉정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운명은 잔인하게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겁니다. 우리 엄마는 정정해. 아침에 가도 돼. 친엄마 일이라며 다시 잠을 청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혼자 새벽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8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려낸 그 의사가 남편이 평생 무시해온 제 친정엄마였으니까요. 이틀 뒤 병원에서 망연자실 주저앉던 남편의 얼굴. 39년 업보의 민낯이 까발려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영상을 만드는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닿고 있다면 전체 알람과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보태주신 소중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3이에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어린이 놀이터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집에 살고 있죠.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 또래 어머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묻어두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차 한 잔 따끈하게 타놓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참아온 인생이라고 말할 거예요. 24살의 지금의 남편 박정호 씨와 결혼해서 올해로 꼭 39년이 됐어요. 결혼하던 그해 봄,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거든요. 순자야, 시집가면 시댁이 곧 내 집이다. 친정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살아라. 그게 여자 팔자다. 그땐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우시니까 저도 따라 울었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고는 새빨간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시댁이라는 낯선 세계로 들어갔던 거죠. 저희 친정은 좀 특별했어요. 친정엄마가 그 시절에는 보기 드문 의사셨거든요. 78 대신 지금까지도 현직 의사로 일하고 계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6.25 끝나고 어렵던 시절에 여자 몸으로 의대 가서 평생 환자만 보고 사신 분. 종합병원 내과 과장까지 지내시다가 지금은 후배가 운영하는 큰 대학병원에서 자문으로 계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엄마 자랑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시어머니 채금내 여사. 올해 85이세요. 시집 오던 첫날부터 저를 앉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야이야, 너네 친정이 좀 산다고 들었다만 우리 박씨 가문에 들어왔으면 친정은 깨끗이 잊어라. 친정 자랑하는 며느리, 나는 제일 싫어한다. 알겠냐? 저는 그때 그저 내 어머님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한마디가 39년 동안 제 입에 자물쇠를 채울 줄은 정말 몰랐죠. 시어머니는요? 친정엄마가 의사라는 사실 자체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여자가 무슨 의사냐?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이런 식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가 명절에 한약 한 첩을 지어 보내셔도
어디서 이런 걸 받아오냐? 고 핀잔만 들으니까 나중에 아이의 친정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됐어요. 남편 박정호 씨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마보이예요. 60대 중반 다 된 남자가 아직도 엄마 전화 한 통이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결혼 초에는 그래도 다정한 구석이 있었는데 나이 들수록 시어머니를 빼다 박은 듯 무뚝뚝하고 권위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특히 친정 얘기만 나오면 인상부터 찌푸렸어요. 또 장모 얘기야? 아, 좀 그만해. 귀찮게 만들지 좀 말라니까. 이 말 제가 39년 동안 몇 번을 들었는지 셀 수도 없어요. 친정엄마가 한갑 때도 칠순 때도 심지어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은 장모님 일은 처남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발을 빼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워서 부엌에서 혼자 행주 짜며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시댁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상은 39년 동안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고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7년의 병수발을 들었어요. 욕창 안 생기게 2시간마다 돌려 누이고 미음 끓여 떠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 7년 동안 친정엄마 얼굴 본 게 5번이나 됐을까요?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야간 당직 마치고 새벽에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차 안에서 김밥 한 줄 건네시고는 딸 힘내라 한마디 하시고 그냥 돌아가신 적도 있어요. 저는 그 김밥을 들고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죠. 요즘 들어 친정엄마는 부쩍 저를 걱정하세요. 며칠 전에도 전화로 그러시더라고요. 순자야,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엄마가 한번 진찰해 줄까? 아유, 엄마, 나는 괜찮아요. 엄마 나 걱정하셔. 그 연세에 아직도 환자 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셔? 엄마는 환자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 너만 건강하면 돼, 너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창밖으로 노을이 빨갛게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이제 저 노을처럼 저물어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이었어요. 그 평온한 듯 평온하지 않던 우리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건. 그 전화 한 통이 39년 묵은 우리 가족의 민낯을 완전히 까발리게 될 줄은 그때까지 저도 정말 몰랐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저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10월 말이었으니까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던 그런 밤이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 47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날따라 어쩐지 잠이 안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식어가는 둥글레 차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안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드르렁 드르렁 들려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부르르 울리는 거예요. 발신자 이름을 보니 둘째 형님이 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는 아들 셋, 딸 둘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둘째 아들이고 큰형님은 부산에 사시고 둘째 형님은 시어머니랑 같은 동네 살면서 시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심한 시각에 전화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형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동서야, 큰일 났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네? 어머님이요? 어디서요? 지금 어디세요? 마당에서 빨래 걷으시다가 그냥 픽 쓰러지셨대.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119 불러서 지금 막 응급실 가는 길이야. 빨리 와, 빨리. 전화기를 든 제 손이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둥글레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던 손이 떨려서 차가 출렁출렁 넘쳤어요. 저는 정신없이 안방으로 달려갔죠. 남편을 깨워야 했으니까요. 여보 일어나봐요. 큰일 났어요. 아, 뭐야. 사람 자는데 왜 이래? 어머님이 쓰러지셨대요.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눈을 비비면서 천천히 일어나 앉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아,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또 뭘 어쨌다고? 너 또 장모일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 아니지? 여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래요, 어머님. 시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어머니가? 에이, 우리 어머니는 정정하셔. 또 어디 좀 어지러우셨겠지. 형수가 또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침에 가도 돼. 저는 그 순간 정말이지 남편 얼굴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어요. 친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너 말이야. 요즘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며칠 전엔 장모 어쩌고 하더니 오늘은 또 어머니 어쩌고. 좀 조용히 좀 살자. 응? 귀찮게 좀 하지 마. 장모 어쩌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 며칠 전에 친정엄마가 전화로 제 목소리가 안 좋다고 진찰 받아보라고 하신 거. 그걸 제가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걱정하셔서 병원 한번 가볼까 봐요 했거든요. 그때도 남편은 너 장모 일이야? 귀찮게 마 라고 짜증을 냈더랬어요. 그 사람한테는 친정엄마 일이든 시어머니 일이든 다 그저 귀찮은 일뿐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할 시간이 없었어요. 부랴부랴 가디건 하나 걸치고 가방을 챙겨서 혼자 집을 나섰죠.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은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내내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어머님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제발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서운한 게 산더미 같았지만 그래도 39년을 모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잘못되시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다 됐더라고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하얘서 눈이 시릴 지경이었어요. 소독약 냄새에 누군가의 신음소리, 분주하게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그 한복판에 형님이 넋을 놓고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동서야, 어떡해.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셔. 뇌출혈이래, 큰 거래. 뇌출혈요? 그게 무슨...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 이 병원에서 제일 권위 있는 분이 직접 집도하신대. 살려주십사. 빌어야지. 저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형님과 나란히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어요. 하늘에 계신 시아버님,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친정엄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며칠 전 전화로 엄마는 환자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시던 그 목소리. 수술은 무려 8시간이 걸렸어요. 새벽 1시에 들어가신 분이 다음 날 아침 9시가 다 돼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죠.
그동안 남편한테 전화를 5번이나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받더라고요. 저는 그 8시간이 8년 같았어요.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키 작은 한 분이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본 그 얼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술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8시간의 사투를 마친 의료진들이 지친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 한가운데 키가 자그마하고 어깨가 좁은 한 분이 천천히 마스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나는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우리 친정엄마, 김영숙 박사님이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입만 뻐끔뻐끔 거리고 있는데 친정엄마는 저를 보시고도 표정 하나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저 의사로서 보호자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은 좌측 중대뇌동맥 파열로 인한 광범위한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출혈 부위 결찰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흑흑. 형님은 엄마가 누군지 모르세요. 결혼식 때 한 번 뵌 게 다인데 그게 벌써 39년 전이잖아요. 게다가 엄마는 수술모를 쓰고 마스크를 내린 상태였고 형님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눈이 마주쳤지만 엄마는 아주 잠깐 저를 바라보시고는 다시 의사의 얼굴로 돌아가시더라고요. 8시간을 꼬박 수술대 앞에 서 계셨을 78의 노모. 그분이 살려낸 사람이 다름 아님 평생 당신을 무시하고 깔본 사돈이란 사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2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남편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새벽 11시가 다 돼서요. 그것도 헐레벌떡 뛰어나온 게 아니라 머리는 단정하게 빗고 면도까지 깔끔하게 하고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보, 지금이 몇 시예요? 어머님이 어젯밤에 쓰러지셨는데 지금 와요? 아, 좀 사람이 출근 준비도 좀 하고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 살아계시잖아.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소련님, 어머님이 뇌출혈로 8시간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살아계신 게 기적이라고요. 형수님, 그게 다 의사가 할 일 한 거지 뭐. 의사들이 그러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2주먹을 꽉 쥐었어요. 의사들이 그러라고 월급 받는 거다라니. 8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사람 머리뼈를 열고 터진 혈관을 한 가닥 한 가닥 묶어가며 어머니를 살려낸 그 일을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 남편이란 사실이 그날따라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걸요. 그 뒤로 큰형님 내외 시누이들까지 우르르 몰려왔는데 다들 한결같이 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큰형님은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오시면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요. 어머님 당당의가 누구야? 실력 있는 사람 맞아? 돌팔이한테 맡기면 안 돼. 큰동서는 한술 더 떴어요. 아휴, 이 병원 시설이 좀 그렇네. 어머님을 이런데 모셔도 되는 거야? 강남에 있는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옳게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담당이가 누군지는 알아봤어요? 무슨 듣보잡 의사한테 어머니를 맡긴 거 아니죠? 형님, 그게 아니라 응급으로 들어오셔서 마침 당직분이셨던 분이. 아유, 됐어요. 우리 남편한테 부탁해서 서울대 출신 교수님 알아볼게요. 옳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일을 만들지 말고.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이 또 한바탕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쓰러지신 거야? 막내야, 너희 부부가 어머니 잘 돌봐드렸어야지. 가까이 살면서 뭐 한 거야? 형님, 그건 다 얘 책임이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챙겼어야지. 얘가 요즘 친정에만 정신이 팔려서.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친정에 정신을 팔았어요? 어머님이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 모시는 게 당연한지 뭘 그걸 또 생색을 내? 우리 올케는 평생 며느리 자랑할 일 한 번을 안 한다. 친정이 그렇게 잘났다며?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제 등 뒤를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흰 가운 자락, 익숙한 향기. 친정엄마가 해진을 도시는 길에 우리 가족이 모여있는 보호자 대기실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그 모든 대화를 들으셨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깔아뭉개고, 사위가 마누라를 모욕하고, 시고모가 친정을 비웃는 그 모든 말을요. 그런데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우리 쪽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등을 곧게 펴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아서 입을 틀어막고 한참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일 만큼 숨이 막힐 만큼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평생 자식한테 한 번도 패 끼친 적 없으신 우리 엄마. 그 엄마가 오늘 새벽에 8시간을 서서 살려낸 사람이 누구인지.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모르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마스카라는 다 번지고, 입술은 다 부르트고, 눈은 퉁퉁 부어있고. 거울 속의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답니다. 39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무엇이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고 나니까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낮 12시가 다 됐어요. 어젯밤 11시 47분에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으니 꼬박 12시간 넘게 한숨도 못 잔 거였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은 쓰리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보호자 대기실로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은 어디서 시켜다 먹었는지 김밥이며 우동이며
잔뜩 펼쳐놓고 점심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요. 아, 어머님이 깨어나셔야 할 텐데. 우리 시누이도 와야 하고 친척들도 와야 하고. 옳게 손님 맞이 준비 단단히 해야겠어. 그러게요. 어머님 회복하시면 한 달은 병간호 해야 할 텐데. 누가 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 막내 옳게가 해야지. 큰동서랑 저는 사업이다 뭐다 바쁘잖아요. 맞아, 맞아. 막내가 제일 한가하지? 그동안 시어머니 모셔온 정성으로 마무리도 잘해야지. 그래 여보, 당신이 좀 고생해. 어머니가 당신밖에 없잖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듣는데 누군가 제 가슴팍을 망치로 쾅쾅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시어머니 댁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드린 게 누군지, 시아버지 7년 병수발 든 게 누군지,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친 게 누군지, 그들은 다 잊은 거예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저는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시고모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옳게 자네 친정엄마는 안 오시나? 사돈어른이 의사라며? 의사면 이런 때 도움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형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 네? 친정엄마요? 그래, 사돈 말이야. 평생 의사라고 그렇게 잘난 척 하시더니 정작 사돈이 쓰러지니까 코빼기도 안 비치시네. 그게 의사돌이야? 아유, 고모님,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사돈을 그래도 어른으로 모셔왔는데 이럴 때 와서 진료 한번 봐주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분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일은 넘은 할머니 의사가. 그냥 이름만 의사지 뭐. 옛날에 잠깐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세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그 일은 넘은 할머니 의사가 어젯밤에 어머니를 살리셨어.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입술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친정 자랑하는 며느리는 죽일 며느리라는 그 세뇌가 39년 동안 제 뼛속까지 박혀 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엄마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계단실로 갔죠. 순자야, 너 밥은 먹었니? 엄마. 울지 마라, 딸아. 엄마가 다 들었다. 아까 해진 돌면서 너희들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살려주셨는데 시댁 식구들은. 순자야,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의사로서 한자를 살린 것뿐이야. 사돈이든 누구든 내 한자면 다 똑같아.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엄마, 저 사람들이 엄마를 보고 일은 넘은 할머니라고, 이름만 의사라고. 순자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보자. 너 정말 평생 이렇게 산 거니?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계단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죠. 그러자 엄마가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너한테 시집가서 시댁 어른들 잘 모시라고 했다. 그 말은 지금도 후회 안 한다. 그런데 순자야, 며느리도 사람이다. 며느리도 자기 어미가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짓밟히면서까지 모시는 건 효도가 아니라 노예야. 엄마는 우리 딸이 노예로 사는 건 더는 못 보겠다. 엄마가 너한테 이 말을 하기까지 39년이 걸렸다. 더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딸.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니요. 평생 저 때문에 한 번도 큰 소리 못 내시고 명절에 김밥 한 줄로 끼니 때우며 새벽길을 돌아가셨던 엄마가 미안하다니요. 미안한 건 저인데. 정말 미안한 건 저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계단실 창문 밖으로 가을 햇살이 노랗게 비치는데 그 햇살 속에서 39년의 세월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친정 잊으라던 그 목소리. 시아버지 병술발 들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던 그 7년.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발인도 못 가고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 친구분들 점심상 차리던 그날.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은 점점 또렷해지더라고요. 이제 끝내자. 39년이면 충분하다. 더는 못한다. 그런데 보호자 대기실로 돌아가니 시댁 식구들이 또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큰형님이 어디서 전화를 받고 흥분해서 소리치고 계시더라고요. 뭐? 담당이가 70 넘은 할머니라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 어머니를 맡겼다고? 당장 바꿔! 당장 교수급으로 바꿔야 해! 형님,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여보, 당신 뭐 한 거야? 70 넘은 할머니, 의사한테 어머니를 맡겨?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딸깍하고요. 39년 묵은 그 빗장이요. 여러분, 그 딸깍 소리. 마음속 빗장이 풀리던 그 소리.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이상하게 눈물이 뚝 멎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계단실에서 통곡하던 제가 보호자 대기실 문 앞에 서서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거예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고요함 같은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큰형님 앞으로 다가갔죠. 아주머님, 잠시만요. 담당의 선생님, 바꾸자고 하셨죠? 그래, 70 넘으면 할망구한테 어머니를 어떻게 맡겨? 당장 교수급으로 바꿔야지.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을 어젯밤에 살리신 그 선생님은요, 이 병원에서 자문으로 모셔놓은 분이세요. 8시간 대수술을 직접 집도하신 분이고요. 다른 분으로 바꿔오시려면 그분 동의가 있어야 할 거예요. 아유, 옳게.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옳게는 가서 어머님 입원실 짐이나 챙겨요. 형님, 그건 형님이 직접 하셔야겠어요. 저는 오늘부터 어머님 병간호 못합니다. 순간 대기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김밥을 잡으려던 큰동서의 손이 멈췄고 시고모님의 입이 떡 벌어졌고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병간호를 안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안 하면 누가 해? 며느리만 자식인가요? 아들 셋, 딸 둘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세요. 아니, 동서. 자네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그런 말을. 형님, 저는 39년 동안 며느리 노릇 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7년 병수발 들 때 형님은 어디 계셨어요?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치던 거 누구였어요? 어머님 일주일에 2번씩 댁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드린 거 누구였어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게 신기했어요. 이상하게 정말 차분했어요. 마치 39년 동안 마음속에 적어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펼쳐 읽는 것처럼요. 아니, 이 며느리가? 시열은 누워 계시는 마당에 어디서 그런 망발을? 고모님, 망발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모님, 아까 저한테 친정엄마 얘기하셨죠? 70 넘은 할머니 의사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이름만 의사 아니냐고요? 그건 그 70 넘은 할머니 의사가요. 어젯밤에 어머님을 살리신 분이에요. 8시간 동안 한자리에 서서 어머님 머리뼈를 열고 터진 혈관을 한 가닥 한 가닥 묶어서 살려내신 분이요. 그분이 제 친정엄마예요. 여러분, 그 순간 대기실 공간이 얼어붙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로요. 큰형님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지고 큰동서의 입에서 우동 면발이 후루룩 풀어지고 신우이의 눈이 희둥그레지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휘청거리시더라고요. 뭐라고? 장모님이? 어머니를 살렸다고? 네. 당신이 어젯밤에 또 장모일이야? 귀찮게 마. 라고 했던 그 장모님이요. 당신이 평생 무시했던 그 장모님이 당신 어머니를 살리셨어요. 그게 정말이야? 사돈어른이? 우리 어머니 집도이가. 네, 아주머님. 정말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간호사실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김영숙 박사님. 이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이시고 어머님 집도이세요. 대기실은 그야말로 침묵의 무덤이 되었어요. 똑딱똑딱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어머님이 의식 돌아오시고 안정되시면 그때 다시 올게요. 그동안 어머님 병간호는 5분이 알아서 하세요. 큰동서 형님, 신우이 형님, 작은 신우이님, 큰 아주버님, 그리고 우리 남편. 5분이서 일주일씩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한 달이 금방 갑니다. 아니 올게, 우리는 사업이 있고 애들이 있고. 형님, 저도 있어요. 저도 손주 봐줘야 하고요. 친정엄마 모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형님, 저도 사람이에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누구의 딸이에요. 39년 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는데 어젯밤에 친정엄마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며느리도 자기 어미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야, 여보, 잠깐만 얘기 좀. 여보, 우리 얘기는 집에 가서 해요. 지금은 어머님 곁에 있어드려서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아침에 가도 돼 라고 했던 그 어머니,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대기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긴 했지만 어쩐지 어깨는 가벼웠어요. 39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거든요. 병원 1층 로비에 도착하니 친정엄마가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흰 가운을 벗고 자주색 가디건을 걸치신 채로요. 다 끝났니, 우리 딸? 엄마, 나 잘했어요? 잘했다, 우리 딸. 39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잘했다. 저는 엄마 품에서 또 한참 울었어요. 그런데 이번 눈물은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어쩐지 후련한 눈물이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을 나왔어요. 엄마는 그날 마침 오후 진료가 없으셨거든요. 우리 모녀는 병원 근처 작은 한식집에 들어가서 따끈한 황태해장국을 시켰어요. 39년 만에 처음으로요. 시집간 딸과 친정엄마가 시댁 눈치 안 보고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이요. 그 따끈한 국물 한 숟갈을 떠넣는데 눈물이 또 핑 돌더라고요. 천천히 먹어, 딸. 체알라. 엄마, 우리 이렇게 둘이서 밥 먹는 거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39년 만에요. 그러게 말이다. 너무 늦었지? 하지만 늦지 않은 거다, 순자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밥을 다 먹고 엄마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댁 단톡방이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단톡방을 그냥 놔버렸어요. 39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러자마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휴대폰 전원을 그냥 꺼버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젯밤 11시 47분 이후로 한숨도 못 잔 거였잖아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까무룩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어요.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야, 여보, 일어나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장모님이 어머니를 살리셨다는 거 방금 확인했어. 간호사실 가서 확인했어. 그 김영수 박사님이 정말 장모님이시더라고. 저는 그저 묵묵히 남편을 바라봤어요. 39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해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사람이 이제야 알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시고요. 그런다고 39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젯밤에 내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아침에 가도 돼라고 했잖아.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 내가 정말 짐승이었어, 여보. 네, 짐승이었죠. 그런데 그건 어머님한테 한 짓이지. 저한테 한 짓은 아니에요. 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으세요. 깨어나시면요. 남편은 그 말에 더 크게 울더라고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실에서 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띵동, 띵동. 문을 열어보니 큰형님 부부와 시누이 부부, 그리고 시고모님까지 우르르 몰려와 계시더라고요. 다들 손에 과일 박스며 한가 박스를 잔뜩 들고서요. 막내 재수 씨, 들어가도 되겠냐? 봉서야, 우리가 정말 미안해. 점심 때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옳게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사돈어른이 어머님을 살리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낯으로. 옳게 내가 정말 망발을 했네. 일은 넘은 할머니 의사라니. 내 입을 찢어버려도 시원찮을. 저는 그분들을 거실로 들이지 않았어요. 현관에 그대로 세워둔 채로요. 39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마음은 감사한데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잤거든요. 사과는 받았고요. 과일도 잘 받을게요. 그런데 지금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가 너무 무례했지? 그런데 막내 재수 씨, 한 가지만. 사돈어른께 우리가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친정엄마는 의사세요. 한자가 곧 가족이신 분이고요. 사돈이라서 어머님을 살리신 게 아니라 한자라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잘 회복하시는 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옳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머님 병간호는 5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시기로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만 갈게요. 그게 제 마지막 효도예요.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끈한 둥글레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어요. 어젯밤 식어가던 그 둥글레 차랑은 완전히 다른 맛이었죠. 따뜻하고 진하고 향긋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친정엄마가 해진을 도시던 중 시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가만히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친정엄마가 차트를 보며 서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떨리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어머님, 정신 드세요? 며느리야, 저 선생님이 사돈 어른이 맞으시냐? 네, 어머님, 친정엄마세요. 어머님 살리신 분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그 떨리는 손으로 친정엄마의 가운 자락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입으로 나온 한마디. 사돈, 미안하요. 내가 평생 미안하요. 정말 미안하요. 85, 평생 누구한테도 고개 한번 안 숙이고 사신 분이 78 사돈의 가운 자락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우시는 그 모습. 친정엄마는 그저 가만히 웃으시며 시어머니의 손을 토닥이실 뿐이었어요. 사돈, 말씀 마시고 좀 쉬세요. 회복이 우선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 나으신 다음에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39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 순간 비로소 한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답니다. 여러분, 그 후의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어요. 친정엄마 말씀으로는 보통 그 정도 뇌출혈이면 반신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가 남는 게 일반적인데 시어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셨대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셨고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직접 집도하셨으니까요. 3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6주 만에 퇴원하시게 됐죠. 그 6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먼저 큰형님 댁부터 말씀드릴게요. 큰형님은 부산에서 사업하시는데 그 건의적이고 큰 소리 치던 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 KTX를 타고 올라오셔서 일주일씩 어머니 곁을 지키셨거든요. 큰동서가 처음에 죽어도 못한다고 했는데 형님이 어디서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한다. 어머님을 살려주신 분이 내 동서 친정엄마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동서한테 또 떠넘기겠냐고 하셨대요. 결국 큰동서가 일주일, 큰형님이 일주일 그렇게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하셨죠. 시누이는 어땠는지 아세요? 그 콧대 높던 시누이가 병원 화장실에서 저를 붙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옳게 나 정말 부끄러워서 죽고 싶어요. 내가 친정에서 막내딸이라고 응성만 부리고 살았지. 한 번도 어머니 손에 물 한 번 묻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 주제에 올케한테 시집 동서라고 그렇게 함부로. 정말 미안해요, 올케. 형님, 됐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하시면 돼요. 형님이 변하시면 그게 어머님께 제일 좋은 약이에요. 남편은요? 우리 남편 박정호 씨.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 병실에서 6주 동안 야간 당직을 자청하셨거든요. 환갑이 넘은 남자가 병원 보조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미음을 떠먹이고 욕창 안 삼기게 2시간마다 자세 바꿔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시아버지께 7년을 해드렸던 그 일을 남편은 6주 만에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자? 새벽 2시예요. 어머님은요? 잘 주무셔. 그런데 여보, 내가 너무 부끄러워. 당신이 우리 아버지 7년을 이렇게 해줬다는 거. 나는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네.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6주 해보니까 6주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7년이었잖아. 7년. 이제 아셨으니까 됐어요. 여보, 그리고 장모님께 내가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를 살리셨잖아.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 여보.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39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그 밤. 베란다 창문 밖으로 새벽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태어나시던 날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힐처에 앉으신 채로 친정엄마를 모셔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오시자 시어머니는 힐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서 말리셨죠. 사돈, 안 됩니다. 일어나시면 안 돼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사돈, 제가 일어나서 절을 올려야 도리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올리는 거 용서하세요. 사돈, 이러시면 제가 더 송구합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돈, 제가 39년 동안 우리 며느리를 너무 박대했어요. 사돈이 의사라는 게, 친정이 우리보다 잘 산다는 게 그렇게 미울 게 뭐였다고. 며느리한테 친정 잊으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사돈, 지난 얘기는 그만하세요. 우리 둘 다 늙었어요. 남은 시간 우리 자식들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 할 일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시고모님도 큰형님도 시누이도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은 친정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사이가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장모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어머님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박서방, 일어나게. 무릎 꿇지 말고. 우리 순자한테 잘하면 그게 나한테 잘하는 거야. 알겠나? 네, 장모님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우리 시댁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명절에 시댁 식구들 다 모이면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며느리 친정에 먼저 다녀와라. 예요. 큰동사랑 시누이는 명절 음식을 자기들이 다 준비하겠다고 나서고요. 큰형님은 매달 친정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사돈어른이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작년에 정식으로 은퇴하셨어요. 50년 의사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자원봉사로 무료 진료만 보세요. 저는 그런 엄마를 모시고 매주 등산을 다녀요. 시집간 지 39년 만에 친정엄마와 등산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단풍이 빨갛게 물든 산길을 엄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 저는 가끔 멈춰서서 눈물을 훔쳐요. 너무 늦게 효도하는 게 미안해서요. 그러면 엄마는 그러세요. 늦지 않았다, 순자야.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가 우리 모녀 진짜 시작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 가까이 제 푸념을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두 손 모아 깊은 절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울었어요. 39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영화 필름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결혼 첫날 빨간 한복 자락 휘날리며 시댁 문턱을 넘던 24살의 저. 시아버님 욕창 갈아드리느라 새벽까지 잠 못 자던 38의 저. 친정아버지 발인도 못 가고 시댁에서 손님상 차리던 45의 저. 그리고 한갑이 넘어서야 비로소 친정엄마와 마주 앉아 항태해장국을 먹어본 63의 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처럼 평생 며느리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들, 언니들, 동생들. 여러분은 정말 충분히 잘 사셨어요. 시부모 봉양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봐주고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해내신 여러분의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에도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이름이 있어요. 저는 김순자예요. 박정호 씨의 아내가 아니라 김영숙 박사의 딸 김순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친정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은 정말 짧아요. 39년 만에 친정엄마와 둘이서 밥 한 끼를 먹어봤어요. 친정엄마가 78이세요.
우리 엄마가 앞으로 저랑 함께 해주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요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무조건 친정엄마 모시고 등산을 가요. 비가 와도 가요. 그 산길에서 엄마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이 저에겐 39년을 보상받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 다 보시고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엄마 잘 지내? 그 한마디면 돼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뵌다면 안부 전화라도 짧은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드리세요. 그게 살아생전 효도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 앞에서 우는 거, 그거 효도가 아니라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제가 친정아버지 보내드리고 5년을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며느리는 가족이지 일꾼이 아니에요. 며느리도 자기 친정이 있고 자기 부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며느리한테 친정 잊으라는 말, 그거 정말 잔인한 말이에요.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은 사돈이기 전에 한 사람의 부모예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께 효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시댁. 그게 진짜 좋은 시댁이에요. 남편분들도요. 장모님 일을 귀찮은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당신 아내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여자를 평생 키워주신 분이라고요. 장모님께 잘하는 거, 그게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남편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가끔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저희 친정엄마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엄마는 그 후로 한 번도 시댁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태어나신 뒤로 두 분이 가끔 만나서 차도 드시고 식사도 하세요. 사돈지간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어머님은 이제 친정엄마를 사돈 언니라고 부르세요. 5살 위시거든요. 두 분이 손잡고 백화점 나들이 다니시는 모습 보며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순자야, 사람은 미워하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내가 너희 시어머니 살린 건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분이 깨어나서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우셨을 때 나도 39년 묵은 응어리가 다 풀리더라. 사람은 다 그렇게 늦게 깨닫고 늦게 하해하면서 사는 거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아요. 미워할 시간도 원망할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오늘 이 영상 다 보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한 분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친정엄마든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사랑해요 한마디, 고마워요 한마디. 그게 우리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언니, 오빠들 모두 건강하세요. 무릎도 안 아프시고 허리도 안 결리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자식들, 손주들 다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시길 김순자가 두 손 모아 빌게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차 한 잔 우려놓고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